1997년 5월 27일 아침, 일본 고베시의 한 평온한 중학교 정문 앞. 등교하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그곳에 놓인 끔찍한 물체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실종된 11살 소년의 처참하게 훼손된 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짙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입에 물려있던 피 묻은 편지였습니다. 붉은 펜으로 쓰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었다. 어리석은 경찰관 제군들, 나를 한번 멈춰보라. 나는 살인이 즐거워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쾌락이다. 스스로를 사카키바라 세이토라 칭한 이 악마의 선전포고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을 조롱하며 언론사에 두 번째 도전장까지 보낸 대담한 범인. 어떤 사이코패스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은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을 바탕으로 성인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체포된 진범의 정체가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을 넘어 마비되고 맙니다.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 그는 놀랍게도 사건 현장 인근에 살던 14살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본 사건 2달 전 이미 10살 소녀를 살해하고 3명의 아이들에게 중상을 입힌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14살의 어린 학생이 끔찍한 괴물이 된 걸까요? 소년의 내면은 참혹했습니다. 길고양이를 향했던 잔혹한 폭력성은 결국 아이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자신만의 기괴한 신을 만들어 숭배했고 타인의 생명을 지배하며 극도의 쾌락을 느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은 결여되어 있었죠. 체포된 후에도 뉘우침 없이 자신의 범행을 예술 작품처럼 떠벌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6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당시 소년법 때문에 이 살인마는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노한 여론은 거세게 들끓었고 결국 일본 소년법 연령을 낮추고 엄격하게 개정하는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2004년 범인은 조용히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갈 2015년 또 한 번 세상을 경악게 합니다. 자신의 범행과 심리를 묘사한 자서전 절가를 출판한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없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막대한 인세를 챙겼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던 소년. 그는 지금 이름과 얼굴을 바꾼 채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웃인 척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시간을 다 채웠으니 이제 그의 죄는 씻긴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걸까요? 1968년 12월 10일 도쿄에 비 내리는 아침. 일본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완벽한 범죄가 시작됩니다. 도시바 공장 직원들의 보너스 3억 엔을 실은 현금 수송차 한 대가 길을 나섭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20억 엔,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죠. 그런데 수송차가 교도소 담벼락 옆을 지날 무렵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흰색 경찰 오토바이를 탄 순경 한 명이 차를 세운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삼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점장 협박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경찰은 다급하게 외칩니다. 방금 지점장 집이 폭파됐다. 이 차에도 폭탄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당장 내려라. 공포에 질린 직원 4명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차 밑에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폭발한다. 위험해. 대피해. 경찰의 외침에 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탄이 아니라 연막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멀리 도망간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은 아주 유유히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목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금 3억 엔이 실린 차를 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단 3분 만에 끝난 3억 엔 사건의 전말입니다.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은 무려 120가지가 넘었습니다. 타고 온 오토바이, 떨어뜨린 모자, 심지어 범행에 쓰인 연막탄 껍데기까지요. 일본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형사를 투입했고 수사 대상자만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범인의 몽타주도 전국에 뿌려졌죠.
누가 봐도 금방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20개의 증거품 대부분이 도난당한 물건이거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것들이라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던 몽타주조차 사실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만든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결국 7년 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범인은 단 한 번도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던 완벽한 증발. 범인이 누구인지 그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의 경찰관, 연막탄 한 발, 그리고 사라진 3억 엔. 이 사건은 지금도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미스테리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